아유, 이것도 뭐 독점 가격, 공급량, 소비자 잉여, 사회적 후생 손실, 예, 구하는 거네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1분 내에 풀어봅시다. 시킨 대로 해봐야죠. P는 이렇게 있고, P는 구하세요. EQ 있고, MR은 2배 갚아야 되겠죠? MR은 기울기는 똑같고요. 4Q, 이렇게. MC는, TC를 미분하게 되니까 2000이네요. MC는 2000. 끝. 이렇게 됐네요. 자, 균형 산출량 하면 요거 두 개 각게 놓고 푸니까 8000 돼서 4로 나누니까 Q가 2000인가 봐요. 2000이고요. 그 다음 가격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4000 돼서 6000. 맞네. 6000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비자 잉여, 사회적 후생 손실. 소비자 잉여는 이거. 소비자 잉여. 이 문제 뭐 나오기는 그런데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근데 뭐 틀리기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서 줄여야 되겠죠. 네,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141번 풀어볼게요. 네, 이 다공장 독점은 시험 문제 매번 나왔어요. 막 2문제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수업할 때 이게 이제 올해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연속 나왔으니까 좀 안 나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뒤통수에 2문제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출처는 안 밝혔는데 그 재정학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MC1, MC2 나와 있고요. 끝에 보면 생산량이 총 80단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MC1하고 MC2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50 더하기 EQ1 얘랑 90 더하기 Q2 요게 이제 똑같아야 되고 MC1, MC2가 그래야지 이제 효율적이고요. 총 생산량이 80이에요. 80은 Q1 더하기 Q2.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데 식 2개잖아요. 이거 푸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셨죠? 책에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데 돌아가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142번 풀어봅시다. 네, 이것저것 뭐 여러 개를 물어보고 있네요. 핵심 체크가 뭐 설명할 게 없어. 많은 연습이 속도와 정확도를 보장한다. 뭐 연습해야죠. 뭐. 제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X축, Y축 저 벌써 수십 번 그려가지고요. 보기도 싫은데 그래도 뭐 또 하네요. 자, P는 수요함수가 100-Q고요. P가 100-Q 이렇게 돼 있고요. MR은 2배 가파르네요. MR은 100-EQ 이렇게 돼 있고요. MC는 TC가 나와 있으니까 Q를 미분하면 알파가 되네요. MC가 알파.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이윤극대 생산량이 40이래요. 주어진 정보가 요거가 40이네요. 그렇죠? Q가 40이니까 80이네, MR이. 그럼 요것도 80 이렇게 요거 맞춰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Q가 40 집어넣으면 80, 20 되니까 알파는 20 이렇게 돼서 요게 알파는 20이라는 걸 알아냈네요. 2번 알파는 20이다. 맞고요. 생산자 잉여는 4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가격 P가 60이죠. 60. 그래서 이윤의 크기가 이제 여기서 생산자 잉여가 될 텐데 여기 생산자 잉여고요. 40 곱하기 40 하니까 1600 이렇게 봐야겠네요. 1번 거에서 1600 해야 되는데 1200 했으니까 틀렸고요. 알파는 20 맞고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니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40분의 60 하니까 1.5? 그거 맞고요. 항상 독점 시장에선 탄력성이 1보다 큰 데서 생산되는 거 아실 거예요. 소비자 잉여 크기 구하셔야 되겠죠. 구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 구하고. 이게 뭐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 스타일이네요. 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43번. 난이도는 쉽지만
자, 독점 시장에서 수요 함수랑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독점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독점도. 우선 독점 시장의 균형 가격하고 그걸 구해 볼게요. P는 32-Q고요. MR은 2배 가파르니까 32-2Q고요. 그렇죠? MC는 2Q네. MC는 2Q고요. 2Q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MC는 2Q.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MC랑 MR이 같아지면 4Q는 32 이렇게 되니까 이게 8이에요. 8 이렇게요. 그리고 가격은 24. 가격은 24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독점력을 측정할 때요. 원래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경쟁 산출량에 비해 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산량이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수준의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성정해 놓고 현실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걸 판단하기 위한 건데 일부러 생산량을 줄이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측정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장에서의 가격 가지고 나타내요. 그래서 8일 때는요, 원래 한계 비용이 이렇게 설정돼야 돼요. 28에 16 하니까 16 돼야 되는데, 독점, 효율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이 MC랑 같아져야 되는데, 이거보다 독점 시장의 가격은 더 올릴 수 있다는 게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러너라는 사람은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P가 MC랑 비교해서 얼마나 큰가, 이걸 독점력을 나타내자.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요. 분모에다가 P 이렇게 나타내. 이걸 러너의 독점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좀 변형을 시켜서요.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을 여기다 도입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MR은 P에다가 1-탄력성분의 1 이거를 대입을 해버리면 P 다 지워지고 분모 1이고 여기 1 남은 게 여기 1하고 지워지니까요. 이게 식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면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탄력성이 역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게 힉스의 독점도다.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붙여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P와 MC가 똑같아지니까 러너의 독점도는 제로 이게 되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니까 힉스의 독점도도 무한대분의 1 해서 제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둘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씁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측정 값으로 나타내기 좋은 건데 요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독점력이 더 큰 거니까 우리가 독점 시장하고 여기다가 독점 시장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독점 시장이면 얘가 독점적 경쟁 시장 조금 이제 완만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네요. 아무튼 요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다이렉트로 한 문제 물어보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요. 그냥 독점 시장에 대한 거 이렇게 딱 해서 이 경우에 뭐 러너의 독점들 계산하면 뭐 얼마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14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4. 자, 문제가 보니까 수요 독점이네요. 수요 함수 있고 총 비용 함수 있고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규제하려고 한대요. 한계 비용 가격 규제와 독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하고요. 독점의 균형 그거를 이제 체크해 봐라 이거죠. 자, P가 이렇게 있어요. P가 130-Q 이렇게 돼 있고요. MR이 130-2Q 뭐 계속 똑같은 거 하네요. 130-2Q 이렇게 있고 MC는 2Q네요. 10 플러스 2Q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MC는 10 플러스 2Q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독점 가격 구하게 되면 MRMC 만나는 여기서 이거 두 개 각협하면 4Q는 120 하니까 3 이렇게 되죠. 30, 4, 32 여기다 집어넣으면 3, 2, 6, 70 이렇게 되고요. 아닌가? 뭐 잘못됐나요? 요거 두 개 맞죠? 그러면 이쪽 가면 4Q는 120, 30 30을 여기다 넣으면 70
맞죠? 아닌가?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70이 아니에요? 아, 여기다 해야죠. 아, 죄송해요. 여기다 넣으면 100이네. 100. 여기 70 해서 딱 봤는데 답이 70이 없는 거야. 독점 가격에. 그래서 100이죠. 그리고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요게 P가 MC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P가 수요 곡선이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수요 곡선과 MC가 같아지는 그 효율적인 점 하니까 요거를 찾으면 되겠죠. 이걸로 하시면 3Q는 120 해가지고 이게 9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예, 뭐 그냥 구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난이도 중요도 다 별 하나인데 틀렸네요. 자, 14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5번 보니까 독점이고요. 시장의 수요와 단기 총비용 함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MC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한계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했어요. 그때 얼마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대로 시킨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그 답이 보니까 3번인데 그 3번 때문에 사실은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P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면 200-Q 이렇게 되고요. P로 바꿔야지 MR 곡선 2배 가파르게 구할 수 있죠. MR 이렇게 되면 200-2Q 이렇게 되네요. MC는 100이네요. MC는 100. MC는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를 봤더니 한계 비용이 10%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세를 부과했대요. 그러면 한계 비용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MC T 부과한 거는 110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한 크기는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T 10만큼 증가하죠. 그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건데 뒤에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원래 조세 부과하기 전에 균형점은 여기여서요. MR과 MC가 만나는 데서 균형 가격이 여기서 결정된다고요. 점점점 이렇게 P0로 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MC가 상방 이동해가지고요. 새로운 MC랑 수요 곡선 만나면 여기가 균형점이죠. 그래서 여기 만나면 여기 점점점에서 이게 P1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 이제 상승하는 거잖아요. 델타 P만큼. 근데 요게요, 스티글리즈라는 사람이 재정학책에 보면은 그게 스티글리즈 모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독점의 이윤극대 할 때는요, 이게 MR이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동하는 기울기 2배 차이 때문에요. 여기 보면 세금을 부과한 거고 가격은 정확하게 요거의 2분의 1배만큼 가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세금이 10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럼 가격이요. 소비자 가격이 5만큼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5만큼 더 부담하게 되니까 거의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10원 중에서 소비자 가격이 5만큼 더 증가했으니까 생산자가 5를 부담해서 반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생산자 잉여랑 이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맡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원리만 잘 보세요. 146페이지에는 그 세무사 기출문제, 재정학 기출문제 매번 나오는 스티글리즈 모형인데 그걸 갖고 이제 문제로 출제를 하셨어요. 출제한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재정학 기출문제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재와 X의 단위당 30원의 종량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30원 올라갔는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직선 그리고 한계 비용이 일정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하면은 세금 30원의 절반만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서 그냥 계산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공통적인 어떤 특성 원리니까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난이도 별표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1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시간 걸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147번도요. 재정학이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티글리즈 모형하고요. 이거 두 개가 항상 외워야 될 그냥 그 특성이에요. 그래서 중요도는 근데 중요도는 이 회계사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중요도는 별표 하나 있는데 난이도는 그냥 역시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표 3개 넣어놨어요. 자, 우선 수요 곡선이 거기 보시면 X가 이제 수요량 Q인데요. P의 마이너스 하면은 우선 첫 번째 그건 알고 계시죠? 요게 바로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이 항상 2로 일정한 그런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P의 제곱분의 1이죠. 그림을 나타내면 P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수요 곡선 자체가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약간 직각삼각곡선 형태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요 곡선. 그러니까 MR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MR은 이거보다 2배 갚아야 되니까 MR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MC는 한계 비용이 50이래요. 50 이렇게 있었어요. MC. 이렇게 있다가 단위당 10원의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가격은 여기서부터 그냥 똑같이 보시면 이게 P0 이렇게 있는데 10원의 가격이 부과되면은 이게 60으로 올라가잖아요. 60 이렇게. 60. MC1 이렇게 되면 여기 만나는 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이 이거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P1만큼. 여기 보면 가격이 얘가 텍스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가격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이는 요거요. 요 탄력성이 2로 일정하다는 그 특징에서요. 우리가 식을 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아므로스 로빈슨 공식 보면 MR = MC 균형에서요. P1- 탄력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아므로스 로빈슨 공식이 탄력성이 2다라고 하면은 이게 2예요. 이게 2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P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델타 변화율로 나타내면 가격은 얼마나 상승합니까 하면 2분의 1이 1이 넘어가게 되면 2로 넘어가게 되니까 2에다가 M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이렇게 세금 부과해서 10만큼 증가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가격은 2배만큼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20 이렇게. 이것도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므로스 로빈슨 공식에다 이렇게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 뭐 해가지고 뭐 직접 계산을 해도 되긴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알파면 탄력성이 알파니까 요거 알파분의 1 해가지고 뭐 블러블러 몇 배 뭐 해서 미지수로 문제를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148번 풀어볼게요. 자, 148번은 이제 세금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그 식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핵심 체크에 잘 써놨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유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는 TR에서 TC 이렇게 돼 있죠. TR은 P 곱하기 Q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매출액의 일정 세율의 세금을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매출액은 여기잖아요. TR. 옛날에 기출문제가 한 번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식을 보시면 T만큼 빠져요. TR. 그래서 뭐 식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에 그걸 부과하게 되면 이유는 1-T만큼 TR 빼기 TC 이렇게 되니까 요거 Q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 미분하게 되면 요 그대로 남네. 1-T는 있고 MR-MC 요거 두 개 갖게 되는 게 이제 매출액에 세율을 부과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단위당 T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단위당이니까 그 TQ라는 걸로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요. 이유는 아이고 죄송해요. 이유는 TR에다가 빼기 TC가 있는데 여기요 뭐 T라고 그냥 대문자로 썼어요. 그냥 세율이 아니니까 Q 생산량에 따라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Q로 미분하게 되면 요 단위당 그래서 이게 MR 남고 MC 남고 이 Q 남잖아요. Q 남아서 T가 남아야죠. T가 남아서 이걸 제로로 놓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 식을 잘 보세요. 다음 3번에는요. T%의 종가세 P에다가 T를 세율을 10%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P라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영향 미치는 게 거기 보시면 P에다가 했기 때문에 식 자체가 TR에다가 빼기 P니까 이거예요. 근데 P 하나는 이게 뭐 거래 금액 이거 의미가 없자니까 당연히 Q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고 빼기 T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형태는 비슷하게 되네요. 요게 바로 TR이 되니까. 그쵸? 그거 보시고 그 다음 4번에는요. 이윤세 과세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TR에다가 TC를 뺀 게 이윤인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여기다가 세금을, 텍스를. 거기 밑에 시계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세금 부과하는 거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T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텍스. 그러니까 MR이건 MC는 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이윤세를 부과하게 되면 독점 기업의 이윤극대 산출량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문제 보시면 두 번째 줄 매출액이 50%에 해당하는 조세가 부과됐다라고 하니까 요거식을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식. 그렇죠? 그래서 MR에다가 몇 퍼센트? 50%니까 0.5 이렇게 해서 MR 하시고 MC 하시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핵심 체크를 잘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과점 모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점 모형. 이렇게 합시다. 시장 모형이 있으면 이 제일 끝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제일 끝에는 독점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과점 시장, 올리고폴리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과점 시장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기업의 수가 소수예요. few. 몇 개. 근데 이 소수라는 게 정확히 몇 개인지는요. 우리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상대방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ew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interdependent라는 그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의 정도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점 기업, 몇 개 존재하는 기업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전자제품, 컴퓨터 이런 데가 이제 주로 과점 시장이 되는 건데 서로 경쟁하는 뭐 전략 변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 Q랑 P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도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P가 전략 변수인 경우에 그렇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Q가 전략 변수인 경우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라니까요. 왜 갑자기 P와 Q 얘기했지? 뭐 이거밖에 우리가 노는 동네가 없잖아요. 여기 광고가 전략적인, 그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응용할 때 써먹긴 하겠지만, 우리의 그 수식에서는 별로 큰 관심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P가 전략 변수인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르트랑 모형이네요. 그래서 버틀란트 이렇게 쓰죠. 버틀란트 모형.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버틀란트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프랑스 애들 자기 발음 있는 그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쓰고 이름은 베르트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르트랑.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유럽에 갔는데 러시아 여자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제 이름을 자꾸 안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요, 저 왔는데 왜 자꾸 체크를 안 했어요? 했더니 제 이름이 장인데 장을 뭐 CH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이쪽 뭐 동구권 이런 데는 뭐 얀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름을 맨날 얀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양그 씨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양그는 누구야? 또 뭐 어디 뭐 딴 애인가? 이러고 있다가 맨날 가르쳐 줬지. 짱으로 부르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 관심이 있을까요? 없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양그 뭐 이렇게 제가 알아서 그냥 네 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베르트랑 이렇게 하는 건데 가격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반응 곡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치열하게 가격 경쟁하다가 이제 모형을 해요. 그러니까 반응 곡선 구하면 이거지. A 기업의 가격, B 기업의 가격. 이제 둘이 경쟁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1원이라도 싸면 그 기업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보조선이 만약에 A 기업과 B 기업의 가격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 요 보조선에서 약간 위에 있으면 여기 A점이라고 그러면요. PA가 이건데 PB는 이게 같은 건데 PB가 조금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A점에서는 PA보다 PB의 기업이 가격이 약간 높아요. 그럼 고객이 전부 다 약간이라도 싼 A 기업으로 다 휙 가버린 거야. 그럼 B 기업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A 기업보다만 1원만 싸면 돼.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좀 낮춰요. B로. 그럼 반대로 이제 B 기업 가격이 더 싸게 되니까 B점에서는 부동호가 이렇게 죄송해요. 부동호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B기업으로 가니까 다시 A기업도 이렇게 낮추고 막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이게 이제 그래서 반응 곡선 되는데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은 두 기업의 이제 한계 비용 곡선 MCA가 있고 MC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끝 더 이상. 물론 이제 한계 비용이 같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결과를 치르게 되냐면 두 기업의 가격은 A기업은 가장 낮은 가격 MCA까지 낮출 수 있고요. B기업의 가격은 MCB까지 낮출 수 있고요.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책정돼 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MC 프라이싱이 결정돼야 되는데 근데 기업의 수는 두 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이걸 이제 베르트랑 역설 패러독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보통 가격 가지고 발생하는 베르트랑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가격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이 이제 스위치의 킹크드 된 굴절 수요 곡선 모형 그게 있네요. 킹크드 디맨드 모형 이렇게요. 자, 이건 아시다시피요. 이제 현실 설명력이 없어요. 스티글러라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에이 안 맞더라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데 과점시장이다라고 하면 우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가격 담합하는 게 늘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네 짰지 의심을 받는데 아니다 우리 짠 게 그래서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가격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가 비대칭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팍 줄고요. 가격 내려갈 때는 수요량이 덜 이렇게 줄어서 이게 수요 곡선이 굴절돼요. 뭐 여기서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계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베르트랑 정도 나오긴 할 텐데 이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MR 곡선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MR 곡선은 이렇게 이게 딱 뭐라고 할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MC 곡선을 찾는다라고 하면 MC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쪽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때 균형 가격은 여기서 항상 일정. 그러니까 가격이 경직적인 스티키한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게 킹크드 디맨드 곡선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 이게 이제 뭐 이게 문제로 나온 적 한 문제 정도 있었는데 객관식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만들어 보셔도 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안 나오고요. 만약에 주관식이면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MR 곡선 도출하고 이런 거 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거 두 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될 때는 그 수량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 꾸르노 모형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꾸르노 모형을 주로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49번 가보시면 과거의 문제 나왔을 때는요, 그 밑에 핵심 체크해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을 1이라고 하면은요, 꾸르노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의 3분의 2였어요. 각각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거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미시경제학 책 보면 이렇게 약간 뽀르고 편법으로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미시경제 전공했다 그러면 전부 다 사실은 시장이론 중에서 게임이론을 전공한 거기 때문에요. 다 반응 곡선 구해서 하는 걸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 곡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더 나오게 됐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업할 때는 반응 곡선 해야 돼요 하고 막 수업했는데 학생들이 잘 안 하고 이 편법 공식만 하고 있다가 그게 딱 나오니까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해서 또 뒤따라가서 이제 또 반응 곡선만 하는데 한 번 나왔으면 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뒷북 치면은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는 거는 중요한데 그러니까 과거 2년 동안 나온 스타일은 또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자꾸 뒷북 치면 안 되고 글쎄 제가 장담한 거는 리스크 프리미엄 그거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거의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몇 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내수균형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거는 심플해요. 근데 이거 편법 공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P는 60-Q 이렇게 있고 한계 비용은 30으로 동일하네요. 이게 MC고요. 그러면 이용국제 산출량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 3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거는 내시 균형에서 각 기업의 생산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분의 2가 각 기업의 생산량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20 각각 이걸 쪼개서 10과 10 이렇게 되겠고요. 20을 이제 대입하게 되니까 거의 값 우리가 40 그게 이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고요. 자, 150번 풀어볼게요. 자, 150번은 과정 모형에서 생산량과 총수입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그렇게 좀 좋은 문제는 아닌데 한번 해보시죠.
난이도가 4개네, 4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Q가 있고 이게 수요 곡선, P는 10-Q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한계 비용이 6이네. MR 구할 수 있겠네요. MR 곡선 10-2Q고요. MC는 6이네요. MC는 6이네요. 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은 요거 MC랑 수요 곡선이 만나는 거니까 이게 4가 될 거예요. 4. 독점은 MR과 MC가 만나는 거니까 EQ는 4 해서 Q는 2인가요? 2가 되겠네요. 2.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보다 과점은 그 중간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독점과의 그 사이 하니까 2에서 4 사이 생산량 그렇게 될 거 알 수 있고요. 기억 보면 복점이니까 2가 아니라 2와 4 사이 뭐 할 수 있겠고 뭐 그냥 2개 있어서 능력이 똑같다라고 하면 3분의 2 곱하면 되겠죠? 그럼 3분의 뭐 8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총 산출량은 4보다 작죠? 그거는 맞네. 니은은 맞고. 지금 이 시장의 가격은 완전 경쟁일 때가 6이니까 독점일 때는 요거 더하면 8 하니까 6과 8 사이 이렇게 해야 되는 범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 딱 떨어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좀 추정해서 하는 뭐 그런 좀 그 약간 참신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각 시장의 총 수입은 16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 직사각형 면적 계산해 보시면 8에서 12 그 사이 그렇게 기업의 총 수입은 16에서 24 뭐 각 기업이니까 거기 리얼 보시면 각 동그라미 치세요. 각각 기업의 총 수입은 8에서 12 사이고요. 기업이 복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기업 있으면 그 2배 해서 16에서 24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복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 경쟁과 그거 중간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151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아이고 151번. 자, 꾸르노 모형에서 생산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이것저것 많이 있네요.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꾸르노 경쟁하는 2개의 기업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보세요. 거기 수요 함수가 P는 얼마로 돼 있어요? 대문자로 돼 있지만 10-Q 이렇게 있어요. 소문자로. 이게 이제 시장 전체 이 기업들이 직면한 가격이에요. 요 Q는 두 기업이 이제 같이 생산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요 Q는 기업 1이 생산하는 거랑 기업 2가 생산하는 거 그거를 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은 2개 기업이 존재해요. Q1과 Q2 이렇게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2개 기업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돼요. 근데 기업 1의 우선 상황을 볼게요. 기업 1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둘이 합한 생산량의 합에 따른 Q에 따라서 P가 결정되니까 P 곱하기 자기가 몇 개 생산했는가잖아요. 이게 Q1. 이게 바로 이 기업의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총수입. TR. 그렇죠?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총비용은 그냥 TC. 그냥 기업 1이니까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고정비용 없으면 단위당 한개 비용에다가 Q1 이렇게 곱한 거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3Q1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TC1이에요. TC1. 기업 1의 이거. 물론 얘도 TR1 이렇게 해야겠죠. 물론. 자, 이 흐름을 잘 보세요. 느낌을 보세요. 자, 만약에 기업 2가 생산량이 가만히 있다고 할 때 좋아. 그럼 기업 1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생산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량을 얘가 늘려요. 이렇게. 늘리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 이쪽에 한번 보시면 얘가 생산량을 늘리면
총수입이 증가하겠죠. 여기 Q1을 늘리면 물론 총 비용도 증가해요. 근데 만약에 TR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그땐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Q1이 생산량 늘리면 이게 여기에 충격을 주잖아요. Q1이 생산량 늘리면 시장 전체 생산량이 증가해요. 이 색깔 볼게요. 얘가 전체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해요. 얘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래서 이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고 이 P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봤을 때는 그 옛날에 그 농부들이 풍년이 들었는데 슬퍼지는 경우가 이제 풍년 됐는데 TR은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PQ 해가지고 풍년 됐으면 얘가 왕창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풍년 들어서 이게 증가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증가해서요.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오히려 더 슬퍼지는 상황. 우리 책에는 이제 농부의 역사를 하는데 그런 표현은 뭐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슬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기 혼자 생산량 늘렸는데 그게 Q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민감하게 변해서 저렇게 폭락하게 되면요. 얘가 만약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총수입은 또 줄어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생산량 막 혼자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이윤 극대화하는 그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기업 1 생각하는 거니까 기업 1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윤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반응 곡선 구하는 것도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몇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요걸 찾아서 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찾는 게 이게 시기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요. 요 P 있잖아요. 요 P가요. Q에 대한 함수로 돼 있는데 이 Q가 둘이 합해져 있다라는 것만 클루를 잡으시면 그 다음에 어려울 거 없어요. 다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윤 함수식 TR1에서 TC1 이거 빼는 거 여기까지는 그대로 하시고요. P를 곱해줄 때 요거 쪼개서 곱해주는 거, 쪼개서 나눠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두 개 쪼개서 여기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몇 번 하셔야 돼요. 반응 곡선 이거는. 자, 그러면 이 P 저거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10-Q1 Q2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Q1 마이너스 3Q1 이게 이제 총 비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걸 이윤이 됐는데 이걸 Q1으로 미분하면요. 이거 좀 식을 정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하게 되면 10 요거 이쪽으로 오니까 Q1 마이너스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Q2 Q1 그러니까 하점자가 들어가서 이제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거 정리해. 이게 이윤 함수식이에요. 그랬을 때 이윤 보니까 상대 기업 Q2가 몇 개 생산하는가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과점 시장에선 인터디펜던트 상대방 기업이 몇 개 생산하는 것도 나한테 영향 미치네. 그래서 이거를 Q1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요거 식 쓸 수 있죠. 10 요거 마이너스 2Q1 요거 Q2 요거 마이너스 3 이거 제로로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7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기업 1의 이윤극대 산출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1의 반응 곡선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기업 1이 생산 얼마나 할 것인가로 해야 되니까 이 식을 Q1으로 정리하면 돼요. Q1으로 정리하면 2Q1 전리 넘어가요. 눈으로 해보세요. 눈으로 2Q1 넘어가면 7-Q2 되니까 2로 나눠주면 2분의 7-Q2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기업 1 입장에서는 기업 2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생산량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 2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수평축, 수직축이 P1, P2 이렇게 가격 경쟁이니까 가격을 낳는데 여기서는 두 개 기업이 생산량 가지고 경쟁하는 게 꾸르노 모형이에요. 그래서 Q1과 Q2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Q1으로 정리했으니까 요거잖아요. 2분의 7이 기울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7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기업 1의 반응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2의 반응 곡선도 똑같이 계산하면요. 이게 대칭된 형태로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한계 비용에 따라서 정확히 대칭이냐 아니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벌써 이제 기출문제는 나왔고요. 다른 이제 7급 이런 데에서도 반응 곡선 물어보는 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 곡선 얼마나 이것도 이제 할 줄 아냐 이거는 의미 없다고 했어요. 할 줄 아냐 의미 없고요.
얼마나 빨리 이걸 쫙 해서 반응 곡선 구하느냐 그거까지 하셔야 되는데 문제 푸는 클루는요 요거 있잖아요. 수요함수 저 Q가 둘로 쪼개진 거로 합한 게 그 Q다라는 것만 이렇게 초점 잡으시면은 헷갈리시거나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응 곡선 Q1을 구했고요. Q2도 똑같이 구하셔야 돼요. Q2도 똑같이 이렇게 쫙 구하시게 되면 Q2 한번 해볼까요? 한번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Q2. 자, 파이2요. 파이2로 구하시면 돼. 그럼 이거는 P, 이게 시장 전체에서 공통하는 그 P에다가 Q2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TC는 거기 나와 있는 기업 E의 비용 함수가 EQ2잖아요. 세팅 끝. 여기 P가 저 쪼개져 있는 P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10-Q1-Q2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눈썰미가 생겨서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렇게 되네요. 역시 이것도 다 그냥 풀어서 미분하세요. 10Q2-Q1Q2 마이너스 Q2의 제곱 마이너스 2Q2의 제곱. 이 재밌으세요? 이 재밌으면은 경제학 계속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관심사가 이제 Q2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분하는 거예요. Q2로. 그럼 여기 10 남고요. 10. 여기 Q1 남았네요. 마이너스 Q1. 여기 미분하니까 2Q2요. 2Q2. 요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 이게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기업 2의 반응 곡선이니까 요걸 이제 기업 2 Q2로 정리하시면 돼요. Q2는 그러면 이거 전리 넘어가서 2 가져가고 8 마이너스 Q1이고 이걸 2로 나누면 이게 기업 2의 반응 곡선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상대방이 생산량이 얼마였을 때 자기의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 생산량이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두 개 반응 곡선이 같아질 때 요거 식이 두 개니까 우리가 Q1, Q2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답은 써놨는데 이렇게 하면 Q1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2고요. Q2가 3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셨죠? 이거 잘 연습하셔야 돼요. 한 3번 정도 하시면 그냥 패턴이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난이도는 최상 문제로 해서 분류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맞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딴 애가 틀리고 나는 맞추고 그렇게 되면 이게 2배가 벌어지는 거죠. 자꾸 요즘은 그런 생각하는데 에이 그거 남들 안 하니까 나도 하지 마. 그래서 어차피 틀리면 같이 틀리고 같이 맞고 그러면 안 돼요. 남 틀릴 때 맞고요. 남 맞는 것도 맞고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이게 또 1차 시험에 뭐 1700명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옛날 같이 60 넘었다? 그래도 불안해요.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험 응시하는 그 세대 진입하는 애들이 또 얼마나 똑똑한가 뭐 이것도 또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해진 시기가 됐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두 개 생산량 합치게 되면 저 5가 맞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만약에 151번 문제도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요. 사실 이게 풀까 말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꾸르노 모형 물어봤죠. 3번 보시면 독점 기업일 때 물어봤죠. 완전 경쟁 시장일 때 물어봤죠. 한 3, 4개를 그냥 짬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은 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5번에 보시면 두 기업이 베르트랑 경쟁을 하게 된다면 위에 가만히 보면은요. 한계 비용이 어떻게 돼요? 기업 1은 3인데 기업 2는 2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 2가 한계 비용이 더 싸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2가 더 낮은 가격 해가지고 혼자 이제 시장을 독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 비용을 얼마나 설정하면 돼요? 그냥 3보다만 좀 낮으면 돼요. 왜냐하면 MC1이 기업 1의 한계 비용이 3이니까 요거보다 좀 낮게 뭐 2.99 이렇게만 하면 얘는 못 버텨 해서 나가게 되니까 뭐 굳이 자신의 한계 비용 2까지 낮출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 정도 내용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에는 이제 그 게임 이론 하는 거랑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또 고급 응용 문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아이고, 한 170번 뭐 그 이상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